첫 메르스 확진 환자로 치료를 받던 순창의 7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전주의 환자도 상태가 좋지 않지만 김제 환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매장과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어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휴업하고 있지만 오히려 메르스 공포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가 재개됐지만 주민과 한전이 대화 없이 한 달째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로 치료를 받던 순창의 70대 할머니가 오늘 숨졌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11번째입니다. 전주의 메르스 환자인 60대 남성은 상황이 좋지 않고 김제의 메르스 환자인 50대 남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순창의 72살 할머니가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령으로 폐렴이 악화됐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뒤 몸속 장기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폐렴이 더 심하게 진행되면서 콩팥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다장기 보존에 빠지면서 사망하는 그런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코스를 밟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달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경기도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순창에 머무른 할머니는 지난 4일 발열 증상 뒤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여 전북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환자 장례 지침에 따라 24시간 내에 화장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60대 남성은 군산의료원에서 원광대병원 음압병실로 옮겼습니다. 이 남성은 순창 할머니의 경우처럼 위중하진 않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의 확진 환자인 50대 남성은 사진상 폐렴이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 환자분은 사진상에서 폐렴이 좀 심하게 있으나 전반적인 그런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주 환자는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보다는 약간 좀 안 좋다고 그럴까요? 의료진들은 전북에서 메르스 첫 사망자가 나온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을 들렀다면 반드시 병원 내원전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제 S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시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응급실이든 유래든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가 지금 두 번을 뚫렸었거든요. 보건당국은 전주와 김제의 메르스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매장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통시장들도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대형 할인 매장입니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사기 위해 나온 소비자들도 방문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온 거 지금 한 번도 잘 안 오죠. 다들 집에서 꼼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형 할인 매장에는 지난주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뒤부터는 더 줄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 모두 지난주부터 고객이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확진자 판정 이후 지난주부터는 매점하시는 소비자들이 점차 좀 줄어가는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도 메르스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한 5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아요. 5분의 1 정도.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지난달부터 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지만 메르스 여파로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길어지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휴업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막연한 불안감으로 휴업을 하고 있어 오히려 메르스 공포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메르스 양성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일 순창과 장수에서 20개 학교가 첫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나흘 만에 휴업 학교의 수는 110여 곳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의 강한 휴업 요구를 학교 측이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쪽에 또 추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더 언제 휴업하느냐고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학교 휴업은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르스 감염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자택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휴업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PC방이나 도서관,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오가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원이랑 PC방이랑 키즈카페에서 잘 놀아요. 전북교육청은 휴업 학생들의 생활 지도와 관련해 일선학교에 긴급 지침을 내렸습니다. 학교가 휴업하는 취지와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다중 이용시설을 자주 이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장에게는 생활 지도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관계기관인 경찰서, 학원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휴업이 길어지면서 고3 수험생을 포함해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는 법정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일도 과제입니다. 방학을 단축해 수업하더라도 과목별로 수업 시간을 조정해 연장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휴업 학교 수 급증이 오히려 메르스 공포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 시내 휴업 학교 수가 어제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주에서 어제보다 13개 학교가 늘어난 29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휴업 학교는 김제와 전주에 대부분 몰려 있으며 전체적으로 121개 학교가 수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메르스 의료기관 20곳과 안심병원 5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2곳의 치료병원으로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3곳의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그리고 선별진료소로 15곳을 선정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전주열린병원과 동군산병원, 부안성모병원 등 5곳을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를 따로 치료해 메르스 불안을 없애는 안심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주시가 메르스 전담 진료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전주보건소를 메르스 전담 진료실로 바꾼 가운데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변 약국도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해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간 예수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전라북도는 63살 김모 씨가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예수병원에 찾아 의료진과 환자들을 접촉한 만큼 당분간 추가 감염을 우려해 예수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뒤 의심 증세를 보인 예수병원 의료진을 조사한 결과 그제 1차 검사에서는 6명, 어제 2차 검사에서는 5명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조만간 2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달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3년 만에 재개했는데요.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 달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변전소에서 3.5km가량 떨어진 농경지입니다. 한전 측이 송전 철탑 부지 확보 공사에 나서자 농산일을 팽개친 주민들이 공사를 막았었습니다. 한 달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없어 저희들. 농사는 말이야 시간 다는 대로 좀씩 가서 근데 그 때를 많이 놓치죠. 때를 불어도 빌 때를 놓치고 물을 심는 때도 놓치고. 한전이 지난달 10일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했지만 공사 현장마다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주민 6명이 다치는 등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송전선로 공사 속도를 높이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번기 끝나면 작업하는 방법이나 시간에 이제 구애를 좀 안 받고 우리 이제 일정대로 좀 하려고 그래요. 공사 중단과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공사 강행으로 발생한 불상사의 책임은 한전에 있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진상조사를 하자고 했던 걸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막무가내로 아무 대화도 없이 저렇게 군사작전하듯이 공사를 강행하면 안 됩니다. 저러다 사고 나면 한전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주민과 한전 측이 대화를 애매한 채 정면 충돌로 치닫으면서 새만금 송전선로 사태는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회계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에 추경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이 184억 원의 지방교육세를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문이 아닌 전화로만 지방교육세 지원 의사를 밝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위는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미술을 이끌어갈 청년 작가 4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서양 화가 이일순과 지난해 생을 마감한 고 장호의 추모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9m 크기의 화폭에 얽히고 설킨 남자의 뒷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서양 화가 이주리의 작품입니다. 김성민은 거친 붓질과 강렬한 색감으로 암울한 시대 인간의 모습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탁소연은 물과 먹으로 기억에서 사라져간 관계의 흔적을 표현했고 김병철은 독특한 설치 작품으로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전북 청년 작가 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관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의 역량을 확인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아시아로 뻗어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화가 장호 씨가 지난해 아내를 위해 병상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장호의 일주기 추모전이 열립니다. 젊은 시절에 그린 민중미술과 동화 그림 등 생전에 남긴 천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무지개 같은 물방울 나무숲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여인. 간결한 파스텔톤의 그림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한 이일순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절반가량은 자립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장애인 거주시설 5곳에 장애인 244명을 조사한 결과 49%인 120명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소규모 시설 확충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정읍, 남원, 고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신설됩니다. 전라북도는 화물차의 이면도로 밤샘 주차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와 정읍, 남원, 고창에 모두 250억 원을 들여 900여 대의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차고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57살 권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의 아들을 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권 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김동환 총무과장이 법원 부의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동환 총무과장은 다음 달 1일자로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 제2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김동완 총무과장은 지난해 전주지방법원 부임 이후 예술법정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을 하기 위해 내놓은 주파수 분배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고화질의 EBS 교육방송을 보려면 대형 안테나를 별도로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회원 18만 명이 가입해 있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시청자가 불편함이 없이 EBS의 초고화질 UHD 방송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 단체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교육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건 미래부가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40MHz 폭을 고집하는 바람에 지상파 채널이 4개밖에 나오지 않아 EBS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시청권의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700MHz 주파수를 EBS에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 안대로라면 EBS에게는 DMB 대역을 배정하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 EBS UHD 방송을 수신하려면 대형 안테나를 별도로 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TV 때 사용했던 대형 안테나를 별도로 다시 다뤄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UHD TV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다시 그 큰 안테나가 결국엔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할게요.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상파 UHD 방송 토론회에서도 미래부 안은 주파수 사용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